자, 전산세무 실습 우리 6주차 4월 5일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4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0일 비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2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자, 부가치세 포함이다. 그죠?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박사원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그죠? 포함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배정 과목도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자, 부가치세가 포함이다 보니까 200만 원은 공급가액인 매출액이 되는 거고 부가세 예수금이 20만 원. 그래서 공급 대가가 22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현금으로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처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11월 10일이고요. 자, 제품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쪽 영역이다. 그죠? 여기에서 부가치세가 포함이니까 가세니까 22번 현가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품목은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수량 단가는 모르고요. 자, 요거 우리 유의하라고 했다. 그죠? 현가, 카가는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구분해서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공급 가액란에다가 220만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200만원과 2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공급처는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박사원 씨에게요. 이렇게 걸어주라는 말입니다. 자, 전자는 상관없겠다. 그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대변 제품 매출 200만원,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잘 걸려있다. 그죠? 마지막 차변만 완성시켜주면 되겠네요. 현금, 요렇게요. 자, 요런 문제 굉장히 빈출되는 문제다. 그죠? 간단하지만, 우리 잘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잘 봐주세요. 자,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12월 10일 날에 생산 부분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로 자, 생산 부분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복리후생비를 떠올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 복리후생비는 500번대, 800번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하나로 마트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11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이것도 부가세 포함이다. 그죠? 자, 법인카드로 하나 카드 결제했다고 나오네요.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세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그 대급금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으로 봤을 때 일단 생산 부분 근로자들 우리 복리후생비니까 복리후생비 제조 부분 코드로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니까 복리후생비는 공급가액인 100만 원 그리고 부가치세는 1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계정요?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는 어떻게 걸어야 되죠? 하나카드니까 하나카드 회사에다가 미지급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요? 110만 원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12월 10일 이번에는 매입이다, 그죠? 매입 이쪽 부분이고요.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가세가 된다. 그럼 57번 카가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우리 성탄절 선물입니다. 그냥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또는 뭐 생산직 근로자 선물이라든지 뭐 아무 때나 입력을 하세요. 수량 단가는 없고요. 자, 카가도 현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느 그 가게로부터 샀나요? 여기 보면 하나로마트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로마트 걸어주고요.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전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대신에 매입했을 때는 신용카드사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카드로 했고요. 여기 법인카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분계를 한번 끊어 볼게요. 자,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잘 들어갔고요. 자, 원재료 100만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하지만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511번 제조원가에 속하는 복리후생비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변 완성시켜 볼게요. 자, 대변은 우리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110만원 잘 잡혔어요. 하지만 이 거래처가 하나로마트에다가 우리가 미지급금을 결제해 주지 않죠. 하나카드 회사에게 우리가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처 코드를 변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 해야 완전하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카드로 매입을 했을 때는 이 거래처 코드를 카드 회사로 걸어준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네요. 자, 12월 15일 날에 호주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대요. 당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여기 문제 단서에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여기에 가세 표준이 있죠. 자, 이 가세 표준은 어떤 가공의 숫자입니다. 이 기계의 금액이 기계의 취득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기 위한 가공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이 가세 표준과 관련된 금액으로 기계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안 되고 실제로 호주에서 기계를 수입할 때 그 업체와 계약서를 쓴 그 내용대로 우리가 송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호주에다가 그 금액으로 기계 장치로 취득 원가를 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게 되게 되면 이 가세 표준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또한 수입세금 계산서 받는 것도 빈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감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감소하나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니까 부가가치세액만큼 우리가 보통예금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예금이 감소된 이유는요. 그렇죠. 부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매입. 자, 12월 15일. 자, 매입이고 이쪽으로 쭉 보세요. 자, 여기 보면 55번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 코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55번. 자, 품목은 그냥 기계장치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기계장치 부가가치세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다. 수량 단가는 없고요. 자, 공급가액에다가는 5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가 500만 원이라고 찍힐 거예요. 자, 코드 공급 처명은 누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어느 세관장이 발급을 했나요? 부산 세관장이 발급을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산 세관을 거래처 코드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에 요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제 분계를 끊어 볼게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요, 자동으로 부가세 대급금만 내려오는 겁니다. 가세 표준은 내려오지 않아요. 자동입니다. 자, 대변 보통 예금이 500만원 감소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결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요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빈출되는,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빈출되는 문제들만 모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 요런 문제들은 눈여겨서 잘 보게 되면 나중에 문제풀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존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문제 4번은 오류 수정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소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소문제 1번 8월 15일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이게 접대비잖아요. 그죠? 20만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당사 생산부분 직원의 결혼 축하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대요. 자, 요 문제는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일반 존표에 입력이 되어 있겠네요. 자, 8월 15일. 자, 보세요. 요렇게 해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잘못된 해계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했다. 그죠? 여기 800번 되니까요. 자, 접대비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줬네요. 자, 현금으로 20만원 요렇게 했대요. 자, 올바른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회계 처리. 자,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은 맞겠다. 그죠? 자, 대변은 맞아요. 이렇게 현금 20만원 요거는 맞아요. 그리고 금액도 요 금액이 맞겠다. 그죠? 자, 그런데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 아니라 생산 부분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대신에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비 계정 제조 원가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1번 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일반 존표 내에서 계정 과목만 분류를 올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존표를 삭제할 필요도 없고요. 자, 코드만 변경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51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2일 공장 건물 공사에 대한 대금 200만원을 가나건설에 지급하고 모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중에 50%의 지출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0만원을 가나건설에 지급을 하였는데요. 잘못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대요. 그런데 50%분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자, 올바르게 한다면 50%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50%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2일 회계 처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보통 예금 200만 원이 나간 게 전부 지금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모두, 자, 공장 건물이니까 당연히 수선비도 제조원가 코드를 써야 되겠다. 그죠? 자, 모두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차변에 수선비, 자, 제조원가로 가는 거 2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이렇게 200만 원이 감소합니다. 자,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했을 때, 자, 대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예금 200만 원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수선비도 일부분 있다. 그죠? 수선비도 있습니다. 얼마요? 50%인 100만 원이 수선비에 해당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50%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건물로 우리가 그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수선비가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건물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건물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전표 번호를 잘 보세요. 만약에 전표 번호가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의 회계 처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전표 번호 동일하게. 그죠? 자, 건물 잡아주고 수선비 잡아주고 보통 예금 200만 원 나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92회 전산회계 1급은 굉장히 오류수중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류수중 문제는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나오지 않고 단순히 일반 전표 내에서 계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이 문제 4번을 틀린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문제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이제 우리 결산 문제에 왔습니다. 자, 이 결산 문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한다고 했다. 그죠? 수동 결산이라는 것이 있고 자동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수동 결산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0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수동 결산, 요게 자동 결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수동 결산으로 문제를 풀이할 건지 또는 자동 결산으로 문제를 풀이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1번 풀어봅시다. 자, 1번 2020년 9월 1일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45만원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대요. 자, 일반 전표입니다. 자, 9월 1일 회계 처리가 있는지 볼까요? 9월 1일 보니까 없네요. 자, 그렇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할게요. 9월 1일 자, 보니까 소모품을 구입을 했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 항목 중에 지금 소모품 계정의 정리라는 결산 문제를 우리는 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혼동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를 보면서 부가세 대급금이 있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금액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요, 이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예수금은 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거고, 부가세 대금은 우리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결산 문제를 풀이할 때 지금처럼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면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소모품 해당 계정 과목으로 계상된 금액 중심으로 우리가 결산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5만 원. 자, 우리가 소모품을 45만 원만큼 자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1일 날에 소모품으로 사용을 하려고 45만 원치 샀는데 기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첫 번째 사용한 것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미사용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액이 3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용액이 3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5만 원에서 33만 원을 차감한 얼마죠? 자, 12만 원이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사용한 것은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속 자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소모품이 45만 원 있네요. 그죠? 9월 1일 날에 구입을 했고요. 자, 그럼 9월 1일 시점, 12월 31일 시점. 자, 소모품 자산으로 45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죠? 자, 보통 예금에서 나갔네요. 자,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3월 31일 시점에서 지금 자산으로는 계속해서 12만 원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 33만 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만큼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산을 제거해 줘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소모품이 45만 원 들어와서 33만 원 나갔으니까 여기서 잔액은 12만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소모품비가 33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 5번 결차 소모품비. 자, 영업부 소모품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33만 원. 자, 결대 소모품을 제고해 줍시다. 33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 재무상태표는 소모품이 12만 원이 남아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비가 여기 있겠네요. 자, 이렇게
결산 회계 처리하는 게 요거다. 그죠? 33만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소모품비가 요 금액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자, 1번 문제 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적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자, 기말에 회계상으로는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그만큼 더 쌓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 12월 31일자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가 2천만 원이 있고 관리직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잔액이 1,500만 원, 1,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추계액만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 600만 원을 더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회계 처리한다면 자, 차변과 대변입니다. 자,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한다. 그죠?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얼마만큼 더 설정을 해야 되느냐? 플러스 600만 원만큼, 아이고, 플러스 500만 원이다. 그죠? 플러스 500만 원만큼 더 설정을 해주고요. 자, 밑에서는 플러스 600만 원만큼 더 설정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합치고 나면 얼마나 더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1100만 원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퇴직급여 처리를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자, 제조 부분으로 가야 될 게 얼마죠? 500만 원. 자, 그리고 퇴직급여 중에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는 게 6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결산자로 입력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CF 8번에 퇴직 충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기초금액이 설정적 잔액인 거예요. 1500, 1500, 1400, 1400이 맞죠? 자, 요게 단기 증가, 단기 감소가 있으면 요 잔액 있죠? 요 잔액하고 요 금액하고 문제에서 제시는 금액하고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가 생산직, 그죠? 800번대 퇴직급여가 관리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500번대 코드는 500만 원이 더 설정을 돼야 되고 그리고 800번대는 600만 원이 더 설정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결산 반영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매출원가 쪽 있죠? 제품 매출원가 노무비 쪽에 이 전입액으로 5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우리 급여 쪽에 퇴직급여에 600만 원으로 전입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 원, 요거 관리직 거, 그리고 요 위에 자, 여기 있네요. 500만 원. 자, 요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 제가 결산 분계를 좀 삭제를 할게요. 자, 됐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이거는 806이네요. 600만 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도 됩니다. 아셨죠? 요렇게 한 번에 하든가 또는 결산자로 입력해서 입력을 해서 그 존표 추가 버튼을 누르든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결산일 현재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보니까 감가상각을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처리는 우리 알고 있다, 그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요 계정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지금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취득원가가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 자, 나누기. 자, 이거 1월 2일 날에 취득했으니까 자, 우리가 월할 상각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요거 무시하고 그냥 앞에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 달부터 상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할 상각이 필요 없겠네요. 5년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천만 원을 나누기 5 하게 되면 8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자, 800만 원. 자, 여러분들, 자, 정액법 문제를 풀 때는요, 나중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차감을 하고요. 자, 나누기 내용연수 그리고 곱하기 그 뭐냐 사용 월수 나누기 12개월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다. 그러면 4천만 원 마이너스 0원 나누기 5년 그리고 딱 보니까 1월 달이다. 자,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해서 800만 원은 요렇게 찾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존 가치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우선 수동 결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지금 생산부서가 사용하는 거니까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를 눌러주면 될 것 같네요. 자, 800만 원.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해준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800만 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자, 요거 전표를 삭제할게요. 자, 안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 보면 F7번에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보세요. 자, 지금은 뭐 불러온 게 없네요. 이러면 그냥 수동 결산 하세요. 또는 이쪽에서 안 불러와진다? 그러면 놀라지 말고 제품 매출원가 쪽에 내려가 보면 3번 경비 있죠. 여기 보면 기계장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800만 원을 강제적으로 입력을 해버리세요. 네, 여기에 없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계산한 숫자를 그냥 바로 입력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존표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일반 존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반 존표에 자, 여기 보니까 800만원, 800만원. 그쵸?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죠? 좀 전에 저희가 수동 결산하면서 강제로 입력한 거랑 차이점이 없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결산자료 입력이었는데요. 이번 결산자료 입력 문제도 뭐 특이한 건 없었고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자, 문제 6번인데요. 자, 문제 6번은 이거 뭐 재장부 조회라서
저번 주에 학습한 우리 93회에서 배운 내용들 위주로 어차피 재정부 조회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열어보고 입력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전산세무 2급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해서 조금 집중하고 주의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